안녕하세요. 늘 스스로를 굳세우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보통 분들은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 풍파가 나이 가리고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어릴 때부터 풍파가 심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당연하게 있는 게 저한테는 부족하거나 없었어요. 특히 저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아빠는 엄마한테 늘 돈 타령을 일삼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돈 내놔. 맨날 돈 벌어서 어디다 쓰길래 돈이 없어? 당신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돈이 없지. 내가 벌어서 이 집 월세 내고 우리 지에 먹이고 입히고 있는 거 몰라? 당신이 한 번이라도 생활비 준 적 있어? 뭐야? 이게 지금 나한테 말 대답을 해? 아빠는 술에 취하면 엄마한테 매일같이 화를 냈어요. 특히 돈이 없다고 하면 때리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수였던 아빠가 술까지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데도 엄마는 그저 참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던 때는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집에만 가면 술에 취해 있던 아빠가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엄마한테 술주정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가 젓가락질이 좀 서툴렀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아빠가 소리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기집애가 젓가락질도 똑바로 못해? 밥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잘못했어요. 똑바로 할게요. 내 말 못 들었어? 재수 없으니까 밥상에서 꺼지라고. 갑자기 재수가 없다면서 숟가락까지 바닥에 집어던지는 아빠를 보고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빠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식탁으로 달려와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한테 왜 화를 내?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하는데 뭐하러 밥을 줘? 밥그릇도 다 뺏어버려. 진짜 밥 먹을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군데? 지혜 밥 먹게 당신이 가. 내가 정말 당신 화내는 목소리에 이골이 날 지경이야. 뭐야? 이놈의 여편 내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쳐? 아빠는 갑자기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릇이 깨지자마자 엄마는 저를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방으로 도망친 저는 귀를 틀어막고 구석에 웅크렸지만 아빠의 고성은 귓전을 울렸어요. 네가 나한테 덤비니까 자식 새끼도 저 모양이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가정교육? 집에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아빠 보면서 애가 뭘 배우길 바라는 건데 진짜 애를 망치고 있는 게 누군데? 뭐? 지금 집구석이 이꼬라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여자가 집에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아? 네가 이러니까 내가 술밖에 마실 게 없는 거야. 웃기지 마. 당신은 원래 술밖에 없었잖아. 당신한테 가족이 있기나 했어? 그래. 그럼 아주 오늘 다 박살내. 뭐하러 가족도 아닌데 모여 살아? 서로 얼굴 보면 열만 받는데 뭐하러 사냐고? 난 이렇게 살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당신 믿었던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 나 사람 아니야. 짐승이다. 그래서 여편 내고 자식이고 다 이 모양이야. 오늘 내가 아주 깨 부숴버린다.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내더니 물건을 막 집어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집안은 공포스럽고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무서웠어요. 몇 시간 정도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조용해졌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아빠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고 엄마는 혼자서 거실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볼에 상처 났어. 괜찮아. 지혜는 괜찮아? 놀랬지? 엄마가 미안해. 난 괜찮아. 엄마 힘들지? 우리 그냥 둘이 살자. 나 아빠 너무 무서워.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 우리 지혜 아빠 없어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살면 지혜 가족 사진 엄마랑 둘뿐인데 진짜 괜찮아? 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 그래, 지혜야. 엄마가 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겠지?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우리 같이 약 바르자. 저는 그때 연고를 가져다 엄마 얼굴에 조심스럽게 발라드렸어요. 정말로 그날은 저도 엄마도 너무 깜짝 놀랐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가 여차하면 저까지 때릴 것 같아서 저만 방에 들여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그때는 아빠가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날의 충격으로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참다 못한 엄마는 멈출 줄 모르는 아빠의 폭력이 저한테까지 이어지기 전에 갈라서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둘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빠란 인간은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족쇄가 풀린 사람처럼 엄마와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홀로 저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사 갔던 곳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됐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네가 지혜구나.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는다면서?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는 엄마 친구야. 여기 옆집 살아. 오빠들도 2명이나 있으니까 심심하면 놀러와. 저는 그때 낯을 가리면서 옆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내일부터 일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해. 엄마 일하러 가면 늦게 와? 그럼 난 혼자 있어? 많이 늦진 않아. 저녁 6시쯤엔 집에 와. 혹시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일 있으면 옆집으로 가. 아까 너랑 인사했던 그 아주머니 기억하지? 어, 아줌마가 심심하면 놀러 오라고 하셨어. 엄마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친구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옆집으로 가. 알겠지? 엄마는 바빠서 지혜 옆에 오래 못 있을 거야. 옆집에 오빠들도 있으니까 누가 괴롭히거나 낯선 사람이 오면 옆집에 꼭 말해. 알겠어. 엄마 말 잘 듣고 있을게. 착하지 우리 지혜.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럼 엄마는 어디로 일하러 가?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 방앗간에서 일하기로 했어. 지혜 떡 좋아하지? 엄마가 가래떡 사올게. 진짜? 가래떡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우리 지혜가 좋아하는 건데 엄마가 사올게.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와. 엄마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엄마한테 천운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웃이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돈도 서슴없이 빌려주시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절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뒤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저는 잠에서 깨어날 때 엄마와 아주머니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주머니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런 소리만 해서 죄송해요. 저 혹시 3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괜찮고 말고.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해. 항상 도움만 받고 사는 것 같아서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도 6년 전에 애들 아빠 사고로 갑자기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그러니까 지혜 엄마, 힘든 거 있으면 그냥 나한테 편하게 말해.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우리 지혜도 가끔 봐주시잖아요.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 내가 뭐 아무나 돕는 줄 알아? 지혜 엄마니까 돕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이자 방앗간 사장님이었던 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남편과 사별하신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 사정을 더욱 안타깝게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방앗간에서 일을 시작했고 5년 정도 아주머니와 서로 언니라고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주머니 덕분에 고비를 넘기면서 자리 잡아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저희 모녀를 정말 살뜰히 챙기셨어요. 특히 아주머니는 김장을 하시면 꼭 한 통씩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 엄마, 이번에 우리 김치 담갔어. 이것 좀 먹어봐. 아이고, 언니 이거 안 줘도 돼요.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통도 못 가져다 줬어요. 아유, 반찬통 그게 뭐가 중요해. 괜찮아. 이거 김치니까 익혀서 먹어. 내가 손이 좀 크긴 큰가 봐. 뭐래도 꼭 이렇게 넘치게 만들어. 매번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밥이라도 먹으러 오세요. 그래, 알겠어. 지혜 엄마가 불러주면 당연히 가야지. 아주머니는 김장하면 꼭 저희 집에도 한 통씩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손이 커서 그렇다고 같이 먹자고 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매년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저한테 용돈까지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혜야, 이거 받아. 주머니에 넣어도. 저 괜찮아요. 엄마가 용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 아줌마가 주는 건 받아도 돼. 그러니까 어서 받아. 엄마는 저한테 자꾸 용돈을 주는 아주머니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만류에도 아주머니는 매번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옆집에 가서 아주머니를 보며 말하셨어요. 언니, 애한테 왜 자꾸 돈을 줘요? 아유, 딸 같아서 주는 거야. 내가 딸이 없잖아. 그래서 지혜가 꼭 내 딸인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만 주셔도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게 다 지혜 엄마가 방앗간 일을 내일처럼 잘해주니까 나도 이러는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게 둬. 너무 감사해요, 언니. 제가 정말 언니 때문에 살아요. 나도 지혜 엄마 때문에 힘내고 사는 거야. 그때 엄마는 아주머니의 살뜰한 챙김에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야 했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혜가 아줌마랑 잘 있어야 금방 나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 아줌마랑 지내볼까? 엄마가 많이 안 좋아요? 아니야. 잠시 누워서 좀 쉬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랑 같이 놀고 있자. 지혜 뭐 먹고 싶어? 뭘 좋아하니? 저 김치볶음밥이요. 그래, 아줌마도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같이 먹자. 우와, 저는 아주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준 덕분에 엄마는 병원에서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저와 같이 있어주면서 엄마 노릇을 해주던 분이셨어요. 아주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보면서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오늘 학교에서 숙제 없었어? 수학 문제 틀린 거 3번씩 써가야 돼요. 그럼 지혜는 숙제하고 있어. 아줌마가 간식 만들어 줄게.
아주머니는 정말 엄마처럼 간식도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엄마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우리 지혜 잘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언니한테 덕만 보내요. 이거 소고기인데 애들이랑 같이 먹어요.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다 들고 왔어. 가지고 가서 지혜랑 먹어. 이거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서 받으세요. 내가 이번엔 받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나 정말 그땐 절대 안 받을 거야. 아주머니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도 엄마가 무언가 주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어린 딸을 일까지 하면서 엄마 혼자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아주머니의 도움에 누구보다 고마워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서 엄마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심지어 엄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주머니셨어요. 미순아, 버텨야지. 예쁜 딸 놔두고 어딜 가려고. 이런 딸 두고 어떻게 가. 언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지혜 얼마나 더 예쁘게 잘 크는지 봐야지. 내가 너한테 괜히 일을 시켰나 봐. 괜히 우리 방앗간에서 일해서 네가 병을 얻은 것 같아. 아니야, 언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힘없이 눈물만 흘리는 엄마의 손을 아주머니는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도 엄마 곁을 굳건히 지켜준 분은 아주머니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6개월 정도 힘든 치료를 받으셨지만 점점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사가 저와 아주머니를 보며 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셨어요. 더 이상은 힘듭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힘겨운 목소리로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지혜야, 엄마가 너무 못났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컸을 텐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지혜 씩씩하고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지혜는 절대 엄마 같은 삶을 살지 마. 우리 지혜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엄마 소원이야. 엄마, 알겠으니까 그만 말해. 제발 숨 쉬어 빨리. 정신 차려. 나 엄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엄마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삶의 끈을 놓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는 엄마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어요. 미순아, 한평생 고생 많았어. 한많은 인생 뒤로 하고 이제 편히 눈 감아. 내가 지혜는 책임질게. 평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형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엄마와 대화를 더 해보려고 해도 엄마는 거친 숨만 내쉬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숨을 헐떡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 가실 때가 됐나 보다.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니. 빨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잘 살겠다고. 지금 아니면 못해. 저는 정신없이 울다가 아주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꼭 보란 듯이 잘 살게요. 엄마 말대로 건강하게
밝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면서 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어떻게 지냈는지 다 말해 줄게요. 여기서 힘들었던 일 다 잊고 편히 쉬세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끝내 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았던 엄마마저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아무도 절 데리고 가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가족은 바로 아주머니셨어요.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저한테 온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내가 절대 고아원 안 보낸다. 나랑 가자. 우리 같이 살자. 아주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다니.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네 엄마가 언니 언니 하면서 항상 날 웃게 해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동생 딸 자식한테 내 방 한 칸 못 내어주겠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남편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떠나서 네 아픔 잘 알아. 그러니까 나랑 그냥 살아보자. 네 엄마가 나한테도 참 든든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아주머니는 그동안 엄마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날부터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교복까지 손수 사주셨습니다. 게다가 사계절 옷도 잘 챙겨주시고 용돈이나 학비까지도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등록금까지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등록금 납부일이 오늘까지지? 아줌마가 다 냈어.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야? 넌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니까. 편하게 생각해. 제가 꼭 보답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잘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대학교 생활 내내 용돈의 생활비까지 정말 친엄마처럼 절 챙겨주셨어요. 아주머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지혜야, 너 돈 있어? 밥값이랑 책값 같은 거 다 있는 거야? 아, 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그 정도 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뭐? 무슨 아르바이트야? 공부나 하라니까. 얼른 가서 공부나 해. 내가 통장에 50만 원 보냈어. 왜 돈을 보내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봐도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받으려고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 허해지지 않게 영양제라도 사 먹어. 아주머니는 저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특히 아들 2명이 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챙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덕분에 석사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학원에 취업해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서 초보티가 나는 강사였어요. 하지만 주변 강사들을 보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강사는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는 직업이라 모든 건 제 역량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아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 아주머니한테 매달 월급의 50% 정도를 아주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돈을 뭐하러 입금했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죠. 아주머니 이제 방앗간도 정리하실 거라면서요. 나중에 아드님들 장가라도 보내려면 이 돈 다 잘 저금해 두세요. 내가 사람 하나 잘 본다니까. 우리 지혜 때문에 말년에 편하게 좀 살겠네. 그래도 돈 없는데 억지로 보낼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럼요. 전혀 무리 안 되니까 편하게 받으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강사로 10년 정도 고군분투하면서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니까 저도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의 큰오빠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비도 줬습니다. 그러자 큰오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하와이 굉장히 비싼 데인데 너 이 오빠한테 진짜 해줄 거야?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그 정도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나 핏줄만 다르지 친오빠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이 정도도 해야지. 우와, 우리 지혜 덕분에 내가 하와이도 가보고 야 좋다 좋아. 지혜야 고맙다. 잘 다녀올게. 기뻐하는 큰오빠를 보면서 저도 같이 기뻤어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 기쁘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식구들에게 하나씩 해줄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돌려줄 수 있어서 그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오빠의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넌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했어? 에이, 친오빠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게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우리 지혜가 신경을 많이 썼네. 고맙다. 이렇게 보면 버는 만큼 돈을 턱턱 쓴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짠순이라고 불릴 만큼 돈을 아끼는 타입이었어요. 마트에 가서도 단돈 100원이라도 비교하고 사는 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주머니 식구들이었어요. 정말 제 모든 걸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중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누구보다 진국인 성격을 가진 배려 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게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의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으로 가는 관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처음 시모한테 인사를 하던 날, 시모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를 쏘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서? 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내가 그동안 그 미야오기야 키운 줄 알아? 태연아, 넌 골라도 꼭 저런 애들만 골라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튼 나 이 결혼 바로 허락 못해. 네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부모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뭐야? 시모의 반응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은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학원 강사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출신을 따지세요. 학원 다녀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 그래봐야 고작 200만 원 벌겠지. 우리 아들 한 달에 400만 원 벌어. 그런데 200만 원 버는 여자하고 무슨 결혼을 시키란 말이야? 저는 시모의 말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돈을 떠나서 저도 학원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죄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다른 말은 다 참아도 부모 욕까지 하는 걸 듣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나하고 인연은 아닌 것 같네. 보자마자 이렇게 무례하게 날 무시하는 분을 난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해버리고 저는 그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서러움에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마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런 저를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시부모를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봉사를 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불우이웃을 보면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주머니에 있던 5천 원이라도 주고 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의 언행에 화가 나서 결혼을 무르긴 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치 않는다면 그냥 우리 부모님 없이 결혼하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됐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저는 남편의 말이 정말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천륜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시부와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시부는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 지난번에 우리 아내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힘들겠지만 자식 키운 엄마의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줘요. 그리고 그날 우리 아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지혜 씨랑 꼭 결혼할 거라면서 아주 난리였다니까요. 난 지혜 씨 과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난 우리 아들을 믿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도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세요. 대견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시부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뜻이 다르다면서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심지어 적극적으로 상견례도 추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부의 추진으로 결혼 전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주머니와 오빠들과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한 가족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랑 어떤 사이입니까? 시모의 말에 아주머니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지혜 엄마 먼저 보내고 제가 지금까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나 다름없는 애예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들으셨다니 잘 아시겠네요. 우리 지혜 사연 많은 아이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혜 인성은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우리 지혜 같은 며느리 얻기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야무지고 책임감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결혼 허락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그 말만 듣고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쉽게 믿지 않으실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시거나 증명하라고 하시면 전 지혜 데리고 지금 나갈 겁니다. 저도 귀하게 키운 딸 함부로 못 보냅니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아주머니의 선전포고에 듣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허허허하고 웃으셨어요. 시부는 아주머니를 보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혜가 누굴 닮았나 했는데 아주머니를 쏙 닮았나 봅니다. 우리 지혜를 아주 잘 키우셨군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딱 그런 표정으로 저희 아내한테 소리쳤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야무진 사람입니다. 이젠 우리 며느리로 제가 잘 보듬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시부의 말을 끊고 아주머니를 보며 소리쳤어요. 이 아줌마 웃기네. 어디서 안주인 행세야? 우리가 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쩔 건데요? 시모의 말에 시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난 이 결혼 반대야. 나 없이 어디 결혼식 해봐.
결국 시모는 분에 못 이겨서 자리까지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시부는 침착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제 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랑 제 아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만든 자리예요. 시부는 아주머니께 걱정하지 말라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말대로 결혼식은 심호 없이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안 올 것처럼 말하던 시모가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같이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모하고 별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시댁에는 시숙이 있었는데 먼저 결혼해서 형님과 조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저는 형님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둘이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형님이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동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 결혼할 때 어땠는 줄 알아? 난 남편도 중소기업 다니는데 내가 생산직이라 싫다고 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그때 남편 직업이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다니까. 형님은 그런 걸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처음에 막말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머님 노하우가 생겼는데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네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돼. 그럼 나중에 먼저 아는 체 해주고 먼저 관심 가져줘. 혼자 있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정말 시모가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형님과 가까워지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결혼 후 저는 승승장구했고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이 한 달 수익이 한 800만 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결혼할 때 남편보다 더 잘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승승장구했지만 집에서는 시모한테 찬밥 신세였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나 아직도 밖이야? 여자가 밖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밖으로 놔둬라. 밖으로 놔둔다니요. 저 일했어요, 어머님. 그래 봐야 많이 버는 것도 아닐 텐데 넌 집에서 내줘나 하지 그래. 저 이번에 학원 옮기면서 수입도 늘었어요. 알게 뭐야. 말로는 나도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고 할 수 있어. 월급 명세서라도 보여드려요? 됐다. 내가 그걸 왜 봐. 보나마나한 거 들이밀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차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준다고 해도 시모는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가끔씩 시모가 저를 긁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에 아주머니는 병들어가고 계셨어요. 지병을 앓으시던 아주머니가 투병 끝에 고비가 오신 거예요. 그때 저는 수업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손을 잡아주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너 잘 컸다고 네 엄마한테 말할 수 있겠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한테 정말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말에 아주머니는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70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조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할 정도로 정말 은혜를 다 갚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할 만큼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주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장례를 마치고 저는 집에서 지친 몸을 뉘었어요. 그런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 조의금 얼마나 했어? 네?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말해봐. 얼마나 했냐고. 1,000만 원 했는데요. 뭐? 1,000만 원?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해? 너 미쳤어? 요즘 세상에 조의금으로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돈이면 우리 아들이 3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 돈이잖아. 차라리 돈 가지고 해외여행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필요 없고 당장 돈 갖고 와. 그 집 오빠들이랑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낸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가져와. 잘못 낸 거라고 해.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그게 왜 본인 아드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돈으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주머니께 마지막으로 해드린 거라고요. 네가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그런 돈을 내?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많이 벌어야 많이 내는 건가요? 사람이 마음을 왜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아드님보다 돈 더 잘 버니까 제발 좀 이제 신경 좀 끄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길거리에 전전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가족의 따뜻함이 뭔지도 모르고 고아로 컸을 거라고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정말 지겹네요. 끊겠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에 악을 쓰며 화를 내다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떠난 아주머니가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아주머니가 계셨다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와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몇 개의 영상을 보다가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었어? 영양제도 꼭 챙겨 먹어야지. 오늘 비 온다는데 나가기 전에 우산 꼭 챙겨가. 그때도 저는 아주머니와 보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뭐라도 먹어야지. 미음이라도 좀 먹어. 밥 먹으라는 말 좀 그만해. 내가 식충이야? 당신 홀몸도 아니잖아. 어서 좀 먹어. 못 먹겠어. 못 먹겠다고. 저는 그 당시 첫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슬픔에 밥이 안 넘어가서 더없이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괜히 남편한테 화까지 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위로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정말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학원까지 쉬고 있는 저한테 문자로 이런 내용을 보낸 거예요. 너 1,000만 원 받아왔어? 증거 사진 어서 보내. 그 문자 하나에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전화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 더 이상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는 못 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야? 지금 내 핑계를 대는 거야? 네가 뭔데 이혼을 입에 올려? 이혼해도 우리 아들이 먼저 한다. 어디서 출신도 천한 게 함부로 먼저 이혼을 하겠대? 네,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아드님 데리고 평생 사세요. 그때 시모와의 전화는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폭언이 담긴 녹음을 남편한테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미안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번호도 차단해.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로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시댁을 뒤엎어 버렸던 거예요. 제가 임신 중인 걸 다 아는데도
저런 폭언을 했던 시모한테 너무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시모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엄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아내뿐 아니라 손자까지 잃고 싶으세요? 내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해서 출신이 천하다고 하시면 저도 어머니 안 볼 겁니다. 남편의 말에 시모는 겁을 잔뜩 먹었고 결국 시부가 나서서 말렸다고 하더군요. 태연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넌 어서 가서 며느리를 챙겨라.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시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니까 불똥은 형님한테 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시모는 누구를 비꼬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같았어요. 형님한테 시모는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넌 왜 집에서 놀고 먹어?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살 거야? 아무 공장이나 가서 일해. 언제는 집구석에서 살림이라 하라면서요. 이 정도 살림했으면 됐잖아. 어서 나가서 일해. 진짜 왜 이러세요? 그냥 제가 싫다면 싫다고 하세요. 저도 며느리 반납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사고 뭐고 다 혼자 해보세요. 결국 형님도 며느리 사표 내겠다면서 시댁과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시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시부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입만 열면 말하더군요. 저는 형님과 자매처럼 지내고 있지만 시모는 안 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도 남편과 시숙은 아들이니까 명절 때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가 없으니까 아들 붙잡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서러워서 못 살겠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남편은 결국 보다 못해 시모를 보고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며느리한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형수님하고 아내는 어머니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정말 우리 집에 잘했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도 내 탓하는 거야? 이런 망할 놈. 저도 어머니가 힘든데 아내는 오죽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도 힘이 없어요. 어머니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전화라도 하시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방법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희애야, 내가 잘못했다. 나 제사도 혼자 지내기 힘들고 네가 너무 필요해. 어머님은 며느리 이렇게 무시하면서 왜 제사 음식 만들 때만 찾으세요? 이럴 때만 필요하신가 보네요. 어머님 혼자 다 하세요. 잘난 아드님들한테 차려주라고 하세요. 아이고, 며느리들이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요, 제가 잡는 게 아니라 어머님 팔자는 어머님이 스스로 꼬신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모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곧 올해 설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시모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같은 여자로서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너무 우리 아들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워낙 애들을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저는 아직 답장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시모가 내뱉었던 상처되는 말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라요. 남편의 친어머니라 명절마다 가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 받아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제 지분이 더 클 정도로 경제력은 제가 더 출중한데 시모는 무조건 아들 편만 드는 사람이라 제가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착한 형님과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하루하루 든든하답니다. 시부도 자주 놀러와서 제 딸을 너무나 예뻐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혼자인 사람처럼 고립되고 말았어요. 가족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흠집을 잡아서 약점처럼 휘두르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면 흠집을 보듬어주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모한테는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 고민이 깊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모두 감사합니다.